자, K리그 경기 이제 강원 대 울산. 자,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그 1위 팀인 전북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일단 무패 행진이 좀 끊기면서 이제 한번 좀 주춤하게 된 그런 좀 강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요. 네, 일단은 현재 지금 9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극심한 지금 부진을 좀 겪고 있고, 그 직전 경기에서는 대전 상대로 홈에서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역전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이제 좀처럼 지금 반등할 좀 모멘트를 좀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헤매고 있는 그중 현재 좀 울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근데 이제 그래도 울산한테 있어서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엄원상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고,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새로 영입한 이제 용병 포워드인 이제 말컹이 교체로 좀 출전해 그리 뭐 오래 좀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뛰어난 피지컬을 좀 통해서 몸싸움에서 좀 압도적인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유난히 좀 말컹이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돋보이는 모습을 좀 지난 경기에서 이제 보여줬었고, 그리고 이제 말컹이 파이널 서드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좀 종종 보였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좀 말컹에 대한 좀 기대치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말컹의 그러죠 출전 시간이 더 길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선발 기용까지도 약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좀 말컹이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만한 요소가 많고, 그 이제 지난 경기에 비해 그좀 말컹의 좀 경기 감각도 더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울산의 좀 긍정적인 좀 부분과 좀 더불어 현재 이제 강원의 좀 흐름이 좀 끊겨서 이제 페이스가 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에는 저는 그래도 울산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적합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이제 슬슬 이제 울산도 좀 올라올 좀 기미를 좀 보이는데 올라올 좀 기미를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좀 경기가 이번 경기가 좀 될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더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산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울산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 서울. 자, 일단 양팀 다 주전 미드필더 1명,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일단 네,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만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울산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긴 무승부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확실히 좀 전환을 좀 했고, 그러면서 이제 6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도 이어가고 있는 그저 대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기 이후에 이제 울산을 좀 잡으며 이제 스타트가 좀 좋다가 직전 경기 이제 제주 상대로 좀 역전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제주 상대로 이제 그냥 뭐 진 것도 아니고 경기 내용에서도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좀 밀리면서 좀 졌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제 패배 그런 좀 아픔이 좀 클 수 있었던 그런 좀 직전 경기의 좀 서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좀 직전 경기에서는 좀 저조한 경기로 좀 보였던 그런 좀 서울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서울이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지만, 그렇다고 이제 대전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 운영을 좀 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전환 속도가 좀 느려진 그런 좀 서울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전환 속도가 빠른 그런 좀 대전 상대로 이제 서울이 템포 싸움에서도 좀 밀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매 경기 좀 준수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대전이고,
그리고 현재 이제 전체적인 뭐 밸런스나 뭐 공격 효율도 이제 대전이 좀 좋은 편이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런 뭐 대전이 뭐 서울 상대로 더 유리한 좀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이거는 뭐 대전이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대전이 좀 서울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대전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이런 정보 고렸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전 프랜승 쪽 보는 경기. 네,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,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대전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대 포항. 자, 우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드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중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이제 출전율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. 자, 일단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천 상대로 이제 홈에서 대역전패를 좀 당하고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안양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지금 흐름이 이제 안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현재 지금 2달 넘게 승이 없는 그런 좀 대구라고도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포항 역시 이제 최근에 전북 상대로 홈에서 대역전패를 좀 당했어요.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수원FC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5대1 좀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충격적인 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직전 뭐 수원FC전에서는 이제 포항이 1명 좀 퇴장을 좀 당해서 이제 수적 열세 좀 놓였었지만, 그런 약간 좀 수적 열세를 좀 감안해도 이제 홈에서 5골이나 이제 좀 헌납한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굉장히 좀 포항의 그런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, 그러면서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수비가 완전히 좀 붕괴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 좀 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2경기 모두, 네, 최근에 이제 2경기 모두 이제 대구와 좀 비슷한 그런 좀 경기 흐름을 좀 보였던 그 좀 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근래 뭐 두 팀 다 뭐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지금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 조직력이 많이 안 좋고, 그리고 좋은 득점기에도 많이 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좀 두 팀의 좀 수비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도 두 팀 다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. 뭐 반대로 말하면은 뭐 두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더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패 중인데, 그런 좀 3연패 중인 좀 요인에는 그런 좀 무너진 수비와 더불어 이제 중원에서의 그 좀 힘도 약해진 게 지금 크게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제 포항이 좀 중원에서 좀 힘이 좀 약해졌다 보니까 이제 상대팀한테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보다도 좀 쉽게 허용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더더욱 좀 실점 위험이 좀 커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. 네. 그러면서 확실히 좀 중원과 좀 수비에서 좀 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최근 이제 좀 포항이 많이 좀 부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런 부분과 더불어 이제 포항이 지금 홈 대구 상대로는 무려 이제 7년 좀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면모를 좀 보였을 만큼 이제 홈 대구만 만나면은 좀처럼 포항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못했다 보니까 이런 그런 좀 홈 대구와의 그런 많이 열세인 좀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포항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포항의 정배 사이드 그것도 이제 그렇게 배당 대비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차라리 요거는 저는 배당 대비 본다고 하면은 대구 프랜스 쪽으로 보거나, 근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대구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K리그2 경기, 인천 대 이제 안산.
자,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.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남 상대로 패배하며 이제 긴 무패 행진이 이제 끊겼지만, 그래도 이후에 이제 아산과 경남을 좀 연달아 잡으며 이제 연승을 좀 거둬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연승으로 좀 인해서 다시금 이제 1위를 좀 굳히고 있는 그런 좀 인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고,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최근 좀 어느 정도 지금 득점력이 좀 살아난 상태입니다. 자, 다만 근데 이제 2경기 연속 이제 안산이 멀티득점을 좀 기록한 거와 좀 더불어 멀티 실점도 기록 중인 만큼 최근 좀 수비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.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.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좀 좋아진 만큼 이제 그만큼 좀 수비도 좀 더 흔들리고 있는 그것 좀 현재 좀 안산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인천이 좀 홈에서 높은 볼 점유를 좀 가져가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. 자,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이제 좀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강팀 대 좀 약팀의 그런 좀 경기 양상, 전형적인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. 자, 다만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인천이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총 이제 3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이제 홈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롱볼 비중이 좀 큰 안산이 그런 인천의 좀 수비를 공략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. 네. 그 이제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수비 차이가 어느 정도 좀 큰 만큼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좋고, 그리고 이제 클린시트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을 정도로 지금 인천이 굉장히 좀 홈 수비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인천 상대로 이제 안산이 가뜩이나 이제 좀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지 못하고, 그리고 공격도 좀 단조로운 그런 좀 안산이 좀 인천 상대로 공격 두각이 나타내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은 확실히 수비에서도 인천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, 그리고 공격에서도 이제 인천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공수방면 모두 인천이 이제 많이 좀 우세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안산이 지금 원정에서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, 그렇다고 이제 인천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봐.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인천이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그런 안산의 그런 원정 무패 행진을 좀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인천 승 쪽 보도록 하고, 네, 이거는 한번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천승, 마인승. 자, 그리고 언어반은 네,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. 네, 좀 생각보다는 좀 언어반 좀 애매하다 보니까 언어반은 패스하고 그냥 인천승에 네, 이제 마인승까지만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 대 이제 서울 이랜드. 자, 우선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류첸코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, 자,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티로 이제 이적을 했고, 그리고 어제 이제 천안시티에서 이제 첫 경기를 좀 치렀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브루노가 이제 좀 팀을 좀 떠나면서 이제 더더욱 좀 용병 선수들의 지금 뭐 결장이 많은 그저 수원 삼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현재 이제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지금 상세를 좀 타고 있어요. 네. 자,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전남 상대로는 1명이 좀 퇴장당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수적 열세 좀 상태에서 2골을 좀 추가로 좀 넣으면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. 네.
그러면서 이제 전남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4대3 승리를 좀 거뒀던 그래도 수원 삼성이었고,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수원 삼성이 이제 뭐 퇴장 이슈만 좀 없었다고 하면은 더더욱 이제 무난히 좀 이었을 정도로 좀 경기력이 좀 좋았다,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태 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성남 상대로 이제 좀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. 자, 아무래도 이제 이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성남전 이후에 이제 수원 삼성,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을 좀 연달아 좀 만나기 때문에 성남전에서는 반드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을 필요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기기는커녕 좀 데려지면서 더더욱 지금 상황이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. 자, 그만큼 지금 좀처럼 좀 반등할 좀 기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좀 이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수원 삼성이 점유율을 좀 더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을 보고, 현재 지금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용병 선수들의 좀 부재가 좀 크긴 합니다. 자, 뭐 그럼에도 지금 뭐 이랜드에 비해 현재 뭐 공수 밸런스가 좀 좋고, 그리고 운영 능력도 이제 더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용병 선수들의 그 좀 부재를 좀 감안해도 수원 삼성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게다가 지금 이제 이랜드의 좀 흐름이 좀 많이 좀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솔직히 이제 수원 삼성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거란 기대는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용병 선수들의 좀 부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수원 삼성이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홈에서 뭐 성남 상대로도 지면서 더더욱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그런 이랜드고, 그리고 현재 뭐 경기력 및 뭐 조직력도 이제 많이 좀 저점인 상태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런 그래도 이랜드 상대로는 수원 삼성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4연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수원 삼성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지금 뭐 1류첸코가 좀 빠진 거는 좀 수원 삼성 쪽 공격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의 그런 좀 홈에서의 공수 밸런스가 좀 좋으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만약 수원 삼성이 좀 결과를 좀 낸다고 하면은 뭐 좀 득점이 좀 폭발을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리드를 좀 잘 지키면서 이제 좀 실리적으로 좀 풀어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그런 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수원 삼성 승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뭐 배당 대비로 한번 봤을 때는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성남 대 전남. 자, 우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그런 좀 전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지금 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지금 만들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지금 뭐 3경기 연속 뭐 무패행진인 거와 더불어 이제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견고한 그런 좀 성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수원 삼성 상대로 이제 홈에서 난타전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전 뭐 수원 삼성전에서는 이제 수원 삼성이 좀 퇴장만 좀 안 당했으면은 이제 수원 삼성이 더 이제 쉽게 좀 이길 만한 좀 경기였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
반대로 말하면은 뭐 전남의 좀 경기력이 그리 좀 좋지는 못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경기들처럼 이제 수비 라인 좀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제 좀 템포를 좀 늦춰 이제 안정적인 이제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, 자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템포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가 이제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공격에서는 이제 전남이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다.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뭐 수비적으로 더 이제 좀 나설 수 있고, 그 전남은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싶네요. 네. 자, 다만 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남이 현재 3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를 지금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전남이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전남이 이제 성남의 그런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추가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브라질 용병 선수인 이제 프라이타스와 레안드로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전력도 더 좀 보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성남 상대로 전남이 좀 쉽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좀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뭐 전남이 성남 상대로 이제 4연승을 좀 거두는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까지 솔직히 전남의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이거는 성남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성남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. 네, 성남 프랜스 쪽 보는 경기.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성남 사이드를 좀 보다 보니까 성남 쪽을 좀 본다고 하면은 전남의 좀 공격을 좀 잘 좀 틀어 막아서 결과를 좀 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언더까지도 같이 본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K리그 경기는 다 마무리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 이제 우라와 대 이제 후쿠오카. 자, 우선 우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후쿠오카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다,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우라와는 이제 클럽 월드컵 포함 이제 4연패를 좀 하면서 이제 부진을 좀 겪다가 이제 직전 경기 쇼나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이제 불안정했지만 올해 직전 이제 쇼난전에서는 최근 경기 중 가장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였고 올해 득점도 좀 폭발하면서 이제 공수 방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전환시킨 좀 흐름을 다시 좀 잘 이어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 경기 포함 지금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직전 경기에서 이제 교토상가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좀 넣으며 이제 극적으로 좀 동점을 좀 만들었고, 이로 인해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패배를 좀 면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렇게 좀 교토상가 상대로도 이제 극적으로 좀 동점을 좀 만들었을 만큼 좀 쉽게 좀 지지는 않고 있는 그 좀 후쿠오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. 자, 경기 양상을 봤을 때, 자, 이 경기도 뭐 홈에서 우라와가 좀 더 점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.
자,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이제 뭐 롱볼을 좀 통한 그런 좀 역습이나 뭐 크로스 빗, 그런 이제 코너킥 같은 그런 세트피스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점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그래도 우라와가 더 적극적인 좀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지향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근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후쿠오카가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좀 플레이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좀 원종에서 전지성이 좀 떨어지는데 더더욱 좀 전지성이 지금 떨어질 좀 우려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 공격 전개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이제 후쿠오카의 그런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뭐 이제 전지성이나 좀 공격 전개가 좀 좋지가 못하고, 그리고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 후쿠오카의 그런 좀 공격 기대치는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려 보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라와가 이제 지난 쇼난전과 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지금 공격이 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팀 상대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더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싶고, 그리고 현재 이제 우라와의 그런 공격 사이클도 올라온 점을 좀 고려하면은 공격에서도 더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우라와가 이제 후쿠오카 상대로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열세고, 그리고 후쿠오카가 이제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좀 좋긴 하지만, 자, 그래도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와 더불어 이제 우라와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에서 우라와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도 이제 직전 이제 쇼난 상대로 좀 이긴 거와 좀 더불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더 이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싶어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라와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라와 승 쪽 보는 경기,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챗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